허가, 나 안 미쳤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정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중증 치매 시어머니가 3년 만에 몰래 건넨 낡은 쪽지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위로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죠. 치매로 완전히 넋이 나간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처럼 벽에 똥 오줌을 칠하던 분이 글을 쓴 게 아니겠어요?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도대체 이 끔찍한 요양원 안에서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살을 에이는 매서운 찬바람이 낡은 식당 문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숙은 꽁꽁 언 손을 호흡 불며 빈 뚝배기를 닦았어요. 얼음장 같은 찬물에 쩍쩍 갈라진 손마디가 몹시 쓰라렸죠. 남편 성훈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떠났어요. 명치 끝에 시린 돌덩이가 무겁게 얹힌 것만 같았죠. 텅 빈 단칸방의 서늘한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숙의 58살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남몰래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삼키는 날이 참 많았죠.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모진 시련이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시댁의 장남인 아주버님 내외가 정숙을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단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고 짐짝처럼 매몰차게 버렸죠. 믿었던 가족에게 당한 배신감은 너무나 깊고 쓰라렸습니다. 밤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얇은 이불을 눈물로 흠뻑 적셨어요. 하지만 정숙을 정말 미치게 만든 건 시어머니 강여사였죠. 그토록 정정하시던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조차 못 알아보는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정숙은 넋을 놓고 말았죠. 치매 판정이 나자마자 윗동서 미희의 태도가 싹 돌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알짜배기 재산을 자신들 앞으로 모조리 빼돌렸어요. 그리고는 알아누운 어머니를 아무도 모르는 요양원에 가둬버렸죠. 정숙은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눈물로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성만은 벌레 보듯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어요. 재수 씨, 주제 파악이나 해. 라는 폭언만 가시처럼 돌아왔죠. 정숙은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땅을 치며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했던 고부의 정이 그렇게 허망하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죠. 어머니와 생이별을 한 지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고된 식당 일을 하면서도 끝내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쉬는 날이면 전국의 요양원을 미친 듯이 수소문하며 뒤졌죠. 독한 시숙내외가 요양원 위치를 철저하게 숨겨버렸습니다. 가족 면회조차 법적 보호자 권한을 내세워 꽁꽁 막아버렸어요.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이 너무도 그리워 가슴이 미어질 듯 했죠. 명치 끝이 아려올 때마다 찬물에 부르튼 거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뵙게 될 거라고 억지로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 간절한 믿음 하나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억척스럽게 버텼죠. 어느 매서운 겨울밤 정숙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액정 화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죠. 그냥 끊을까 망설이던 찰나 왠지 모를 불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혹시 강 여사님 며느리분 되시나요? 라는 다급한 물음이었죠. 정숙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 뛰었습니다. 치매라던 어머니가 간병인에게 몰래 쥐어준 번호라고 털어놓았어요. 그토록 찾던 어머니의 소식에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일었죠. 간병인 여자는 너무나 다급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남 부부가 내일 새벽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는 거였어요. 그곳은 깊은 산속에 있는 무서운 불법 수용시설이었죠.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절대 못 나온다는 끔찍한 사지였습니다. 정숙은 너무 놀라 온몸의 핏기가 하얗게 가시며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어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걸 깨닫고 말았죠. 심장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쥔 거친 손에 진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결국 앞뒤 잴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통화가 끊어지고 차가운 단칸방에는 무거운 정적만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낡은 외투를 챙겨 입고 허겁지겁 식당 문을 나섰어요. 사르르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지만 도무지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죠. 지금 당장 달려가지 않으면 영영 어머니를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에는 몰래 받아 적은 요양원 주소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택시에 올라탄 정숙의 가냘픈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죠. 창밖에 짙은 어둠 속으로 정숙의 애타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정숙은 이 무서운 감시를 뚫고 무사히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산속 요양원에 몰래 스며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일러준 뒷문을 통해 숨죽여 복도를 걸어갔어요.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역겹게 밀려왔죠. 어머니가 갇혀있다는 독방 앞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부터 훅 끼쳤어요. 온도계조차 없는 서늘한 방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죠. 가족 사진이나 꽃 한 송이 없는 그저 삭막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에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를 뚫고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역겨운 오물 냄새에 정숙은 헛구역질을 꾹 참아야만 했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구석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보였죠. 놀랍게도 그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짐승처럼 엎드려 벽에 대소변을 칠하고 있었어요. 초점 잃은 눈으로 해벌쭉 웃으며 기괴한 옹알이를 뱉었죠. 그 참혹한 몰골을 마주한 정숙은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정숙은 서둘러 낡은 옷장 틈새로 몸을 숨겼어요. 곧이어 굳게 닫혔던 방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렸죠. 불이 켜지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윗동서 미희였습니다. 그녀는 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야심한 새벽에 간호사를 대동하고 불쑥 찾아온 것이었죠. 벽에 오물을 칠하는 어머니를 보며 미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곁에 선 간호사를 의식하듯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미희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가짜 효도쇼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또 몹쓸 병이 도지셨군요. 라며 탄식했어요. 주머니에서 최고급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척했죠. 간호사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부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냄새나는 곳에서 고생하시니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라고 했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미희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탄했죠. 옷장 뒤에 숨은 정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옥에 가둬놓고 저토록 뻔뻔하게 연기를 하다니 기가 막혔어요. 면회 시간 다 됐으니 나가겠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미희의 다정했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자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냈죠. 그녀는 코를 틀어막고 어머니를 향해 차가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아휴, 이 노인네 냄새. 진짜 구역질이 나서 못 참겠네. 라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 울던 사람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해버렸죠. 미희의 구두굽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서늘한 독방 안을 소름 끼치게 울리고 있었어요. 미희는 오물을 뒤집어 쓴 어머니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벽에 똥칠할 힘은 남았나 보지? 명줄 한번 참 기네. 라며 비웃었어요. 치매 환자에게 내뱉는 말이라기엔 너무나 잔인하고 독했죠. 어머니는 폭언에도 아랑곳 없이 그저 헤헤거리며 벽만 긁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순간을 견디는 모습에 정숙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내일 산속으로 치워버릴 테니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 라고 쏘아붙였죠. 미희의 악독한 목소리가 얼음장 같은 방안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악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어요. 미희는 옷에 냄새가 뱄까봐 서둘러 방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더러워서 원. 내일 새벽에 보낼 테니 수고해. 라며 문을 열었어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과 역겨운 오물 냄새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옷장 뒤에서 걸어 나왔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인간의 존엄성마저 버린 채 모진 수모를 묵묵히 견디고 계셨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방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겁이 났죠. 복도 끝으로 미희의 뾰족한 구두 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낡은 옷장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어요. 덜덜 떨리는 두 다리가 자꾸만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지독한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피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만 보였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굽은 등이 가엽게 들썩이고 있었죠. 짐승처럼 벽을 긁는 그 참혹한 뒷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소리 없이 눈물을 쏟으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 끔찍한 지옥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짐작조차 안 됐죠. 정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정숙이에요. 라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벽을 긁던 강 여사의 손길이 뚝 멈췄죠. 마치 겁먹은 짐승처럼 앙상한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두려움에 찬 눈빛이 번뜩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린 어머니의 얼굴은 오물범벅이었죠. 정숙과 시선이 마주치자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탁한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죠. 그때 강 여사의 멍했던 눈빛이 기적처럼 맑아졌습니다. 미치광이 같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슬픔과 절박함이 가득 찬 온전한 눈빛이 돌아왔죠. 며느리를 알아본 어머니의 입술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벽에 칠해진 오물의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넋이 나가서 한 미친 짓이 결코 아니었죠. 모진 학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결벽증이 심한 큰 며느리의 접근을 막으려는 눈물겨운 사투였어요. 인간의 존엄마저 내던진 가장 슬픈 생존 본능이었죠. 매일 밤 미인은 어머니의 몸과 옷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숨겨둔 증거가 있을까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강 여사는 그 악마 같은 손길을 도무지 피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악취가 진동해야만 미희가 기겁하며 물러났기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다가올 때마다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하찼죠. 그 끔찍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기어코 제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이불 밑에 숨긴 화상 흉터를 피가 나도록 꽉 쥐고 버텼어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이 된 것이죠. 강 여사는 다급하게 자신의 낡은 바지춤을 더듬었습니다. 오물이 묻은 손으로 옷깃 안쪽에 꿰맨 단단을 뜯어냈어요. 그 속에서 작게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죠. 그것은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켜낸 낡고 바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얼룩져 있었어요. 볼펜조차 없어서 밤마다 당신의 손가락을 꽉 깨물었죠. 그 흐르는 피를 찍어 미치광이인 척하며 몰래 쓴 글씨였습니다.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작은 쪽지에 모든 한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짐승처럼 떨며 그것을 정숙에게 건넸죠. 정숙은 하얗게 질린 손으로 그 핏빛 쪽지를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종이의 촉감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강 여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뻐끔뻐끔 입술만 움직였죠. 아가, 나 좀 살려다오. 라는 처절한 무언의 절규였습니다. 정숙의 두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한참을 울었죠.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애틋한 고부였습니다. 이 차가운 감옥에서 보낸 3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정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사겨야만 했죠. 그 찰나 굳게 닫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강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정숙을 거칠게 밀쳐냈죠. 그리고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미친 듯이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해벌쭉 웃으며 기괴한 옹알이를 토해내는 짐승으로 돌아갔어요. 정숙은 그 눈물겨운 연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업고 이 지옥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각되면 둘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목숨이었어요. 정숙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정숙은 피 묻은 쪽지를 깊은 외투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뒷문으로 허겁지겁 빠져나왔어요. 사르레이는 겨울바람이 뺨에 눈물 자국을 차갑게 얼렸죠. 병원 건물을 벗어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쪽지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진실이 담겨 있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직 살아서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도끼뿐이었어요. 정숙은 어두운 산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죠. 그런데 헐떡이며 산길을 내려가던 중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뒤를 쫓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붙었죠. 정숙이 걸음을 멈추면 그 불길한 발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공포감이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어요. 분명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뒤통수에 꽂히고 있었죠. 시댁 부부가 심어둔 검은 그림자의 감시가 틀림없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헉헉거리며 캄캄한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과연 정숙은 이 무서운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까요? 가까스로 집에 도착한 정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습니다. 핏자국으로 얼룩진 삐뚤빼뚤한 글씨가 선명하게 두 눈에 들어왔어요. 아가, 나 안 미쳤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가 귓가에 울리는 듯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서 얼마나 홀로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떠셨을까요? 정숙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퍼런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이 악마 같은 짐승들을 도저히 이대로 살려둘 수는 없었죠. 날이 밝자마자 아주버님 댁으로 쳐들어가 기필코 속내를 떠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밤새 뜬 눈으로 서늘한 아침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아주버님 댁의 으리으리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대한 2층 양옥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스산하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눈이 부시게 고급스러운 거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성만과 미인은 아주 여유롭고 우아하게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정숙을 보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어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경멸하고 혐오하는 눈빛이 역력했죠. 따뜻한 고기 냄새가 진동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물통에 버려두고 호의호식하는 꼴이 기가 막혔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거실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갔죠. 재수 씨, 아침 대바람부터 여긴 웬일이야? 성만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반말이 섞인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귀찮은 기색이 아주 역력했어요. 미 역시 비싼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눈을 날카롭게 흘겼죠. 동서, 여기 들어올 자격 없는 거 아직도 몰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숙은 두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의 매서운 시선을 똑바로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뵈러 어젯밤 그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여유롭던 성만과 미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동공이 지진 나듯 흔들리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정숙의 맹렬한 도발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정숙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숨겨둔 날카로운 비수를 던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아니라 온전히 제정신이신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에 미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미친 노인네 말 듣고 헛소리해? 라고 악을 썼습니다. 성만 역시 얼굴을 붉히며 묵직한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수작이야. 라며 거칠게 윽박질렀죠. 하지만 핏대가 선 목대대와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이들의 비열한 민낯을 똑똑히 확인했어요. 자신들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극도로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성만은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대고 정숙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식당 장사 안 돼서 우리한테 돈 뜯어내려고 이래? 라며 모욕을 줬어요. 미희도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비열하게 비틀며 거들고 나섰죠. 배운 거 없는 출신이라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네. 라고 조롱했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해? 라며 짓밟았어요. 죽은 남편까지 들먹이며 정숙의 가슴에 대못을 무자비하게 박아댔죠. 돈에 환장한 미치광이 취급을 하며 처참하게 깎아내리고 모욕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껍데기를 쓴 진짜 흉악한 악마들이었어요. 정숙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이 지독하고 모멸찬 굴욕을 견뎌냈죠. 이어서 성만은 기가 막힌 논리로 자신의 잔혹한 패륜을 합리화했습니다. 다 우리 집안 체면 살리려고 그 산속 요양원에 모신 거야. 라고 변명했어요. 벽에 똥칠하는 노인네를 어떻게 이 집에 둬? 라며 뻔뻔하게 나왔죠. 효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어머니를 생매장한 사실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가 돈 대서 밥 먹여주면 무조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라고 큰 소리쳤어요. 자신의 잔인한 범죄를 집안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교묘하게 포장했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는지 역겨운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그 악독한 뱀 같은 얼굴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 형제도 팔아넘길 무서운 괴물들이었죠. 미인은 정숙의 낡고 해진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동서, 어머니 만날 자격이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라며 코웃음 쳤어요. 남편 잡아먹은 재수없는 과부 주제에 건방지게 라고 쏘아붙였죠. 그 잔인하고 모진 말이 정숙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모욕하는 조롱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당장 저 끓는 찬물을 가증스러운 얼굴에 확 뿌려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쥐어준 피 묻은 쪽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섣불리 덤벼들 때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면 모든 일이 억울하게 수포로 돌아갈 터였죠. 정숙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두 주먹을 피가 나게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어요. 아주버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네요. 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피눈물을 목구멍 깊숙이 꿀꺽 삼켰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큰 착각을 했나 봅니다. 라며 허리를 굽혀 사과했어요. 살기 어린 눈동자를 바닥으로 내리깔며 완벽하게 굴복하는 척 연기했죠. 성만과 미인은 서로 마주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천한 재수 씨가 제풀에 지쳐서 꼬리를 내렸다고 단단히 착각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심장 속에는 이미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 지펴졌죠. 다시는 우리 집이나 요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성만이 윽박질렀습니다.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까. 라고 협박했어요. 살기가 번뜩이는 그 서늘한 경고에 등골이 오싹하게 얼어붙었죠. 정숙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으리으리한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을 맞는 순간 참았던 억울한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나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무섭게 도끼를 품었죠. 내 남편과 어머니의 한을 반드시 피로 갚아줄 거다. 라며 맹세했습니다. 가엾은 며느리의 잔혹한 반격이 마침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어요. 과연 정숙은 이 악마들을 상대로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시작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조심스레 핏빛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절규 아래에 이상한 숫자와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낯선 약의 이름과 4년 전의 특정 날짜들이었죠. 처음에는 암호 같은 이 글귀가 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던 중 온몸의 털이 쭈뼛서고 말았어요. 그 날짜는 다름 아닌 남편 성훈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날이었죠. 정숙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불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약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년 전 그날 윗동서 미희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시동생의 건강을 챙긴다며 영양제와 혈압약을 건넸어요. 미국에서 구해온 아주 비싼 약이라며 미소를 지으며 내밀었죠. 착한 남편은 형수님의 호의에 감동하며 매일 그 약을 삼켰습니다. 쪽지에 적힌 낯선 이름이 바로 그 혈압약의 성분이었던 거예요. 고혈압 환자에게는 심장을 먹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이었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의 호의가 무서운 살인 무기였습니다. 정숙은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어요. 그 가증스러운 미소 뒤에 사리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돈에 눈이 먼 아주버님 내외가 기어이 시동생을 독살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 입에 물려준 약이 바로 죽음의 사약이었죠. 남편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지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모진 윗동서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죠. 정숙은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 없는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내 손으로 남편에게 독을 먹였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차가운 단칸방의 공기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목을 조였죠. 어머니 강 여사 역시 3년 전에 이 끔찍한 진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독살당한 증거를 홀로 발견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잔혹한 장남 부부가 어머니마저 죽이려 들었던 것이죠. 살해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어머니는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대소변을 칠하며 벽에 갇힌 짐승이 되셨어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인간의 존엄마저 버리셨죠. 핏빛으로 물든 쪽지는 어머니의 목숨을 건 피눈물이었습니다. 그 기막힌 3년의 세월을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얼마나 무섭고 뼈에 사무치게 외로우셨을지 가슴이 미어졌죠. 정숙은 미친 듯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간병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어머니를 불법 시설로 빼돌린다고 했어요.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절대 못 나오는 무덤이었죠. 간병인이 다급하게 알려준 날짜는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보험금 만기일에 맞춰 어머니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어머니를 흔적도 없이 죽이고 재산을 모두 삼키려는 수작이었죠. 정숙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얼음물이 확 끼얹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7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마저 영영 잃게 되는 것이죠.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잔인하게 울렸습니다. 지금껏 정숙을 지배했던 두려움이 일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슬픔과 연민의 자리에 시퍼런 살기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죠. 아주버님 내외는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들이 분명했습니다. 내 남편을 독살하고 어머니를 생매장한 철천지원수들이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는다면 남편이 지하에서 눈을 못 감을 테죠. 정숙은 피 묻은 쪽지를 꽉 쥐며 입술을 지지기듯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지자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가엾은 둘째 며느리는 피 맺힌 복수기로 완벽하게 각성했죠. 거울 속에 비친 정숙의 눈동자는 마치 야차처럼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빈털터리 목숨이었어요. 악마들을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죠. 당장 경찰에 신고해봐야 저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으면 오히려 독박을 쓰고 감옥에 갈 거예요. 악마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 필요했죠. 성만 부부의 목을 옥죄 가장 확실한 덫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심장은 오히려 쇳덩이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그들이 파놓은 끔찍한 무덤에 고스란히 처박아줄 작정이었죠. 정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으로 낡은 표지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어요. 남편의 억울한 한을 기필코 피로 갚아주겠다고 굳게 맹세했죠. 어머니를 무사히 빼내고 원수들을 응징할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억울한 싸움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어른이 떠올랐어요. 과거 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한의원의 박 원장님이었죠. 정숙은 서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단호하게 방문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잔혹한 핏빛 복수극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과연 정숙은 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악마들의 숨통을 끊을까요? 정숙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다시 요양원 뒷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힌 다리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남편을 죽인 악마들의 만행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죠. 어머니가 갇힌 1층 독방 창문 아래로 숨죽여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살을 에이는 겨울바람이 정숙의 얇은 외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끓어오르는 복수심에 심장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죠.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에 온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숙은 꽁꽁 언 손으로 성에가 낀 유리창을 아주 조심스레 닦아냈죠. 작은 틈새로 방안을 훔쳐보던 정숙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아주버님 내외가 또다시 그 독방에 찾아와 있었어요. 성만과 미인은 코를 틀어막은 채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 냄새나는 노인네, 명줄 하나는 더럽게도 기네. 미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 악독한 목소리가 차가운 창문 너머로 생생하게 꽂혀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며 기괴한 옹알이를 토해냈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에 정숙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만은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입꼬리를 비열하게 씩 올려 웃었어요. 어머니, 배고프시죠? 진수성찬 가져왔습니다. 라며 도시락을 열었죠. 하지만 그가 꺼낸 것은 먹다 남은 쉰내 나는 찬밥 덩어리였습니다. 성만은 그 찬밥을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짐승 먹이 주듯 툭 던졌어요. 어디 우리 집 지키는 개처럼 한번 핥아보시지. 라며 낄낄거렸죠. 어머니를 개 취급하며 조롱하는 그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미희 역시 옆에서 박수를 치며 그 잔혹한 구경거리를 즐기고 있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는지 구역질이 다 올라올 지경이었죠. 창밖의 정숙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입술을 피가 나게 깨물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수백 번은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방 안의 현실은 지옥의 밑바닥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잔인했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어머니는 천천히 찬밥 덩어리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흐트러진 백발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며 바보처럼 실실 웃고 있었어요. 미치광이 치매 노인의 모습을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하고 계셨던 거죠. 성망과 미희의 의심을 피하려면 인간의 자존심마저 버려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정숙은 똑똑히 보았어요. 마침내 어머니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더러운 찬밥에 입을 가져갔죠. 짐승처럼 혀를 내밀어 먼지 묻은 밥알을 허겁지겁 하차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똥개처럼 아주 잘 드시네. 성만이 조롱했어요. 미희는 휴대폰을 꺼내어 그 비참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대며 웃어댔죠. 어머니는 바닥의 먼지와 함께 쉰내나는 밥알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정숙의 두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심장을 거친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저 악마들의 목줄을 당장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밥을 하드면서도 이불 밑에 오른손을 숨기고 있었어요. 정숙의 시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어머니의 이불자락 끝에 닿았죠. 강 여사는 오른쪽 손목에 남은 깊은 화상 흉터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검붉은 피가 이불 시트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치밀어 오르는 사리와 극도의 수치심을 육체의 고통으로 짓누르는 중이었죠.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끈을 흉터의 아픔으로 처절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바닥을 기면서도 눈동자 속의 이성은 시퍼렇게 살아 숨쉬었어요. 그 처절하고 고독한 싸움에 정숙은 숨을 헉헉거리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창밖의 정숙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제 주먹을 꽉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비릿한 쇠맛이 퍼졌지만 어머니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죽인 원수들 앞에서 개가 되어버린 어머니가 너무 가여웠죠. 미희의 뾰족한 구두굽이 어머니의 떨리는 손등을 아슬아슬하게 스쳤습니다. 빨리 할아먹어. 내일이면 산속으로 갈 텐데. 그녀가 싸늘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뒤에 보낸다던 계획을 내일 당장으로 앞당긴 것이 분명했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에 정숙의 피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 끔찍한 생매장을 막으려면 당장 치밀한 덫을 작동시켜야만 했어요. 아휴, 냄새나서 더는 못 보겠네. 성만이 코를 쥐며 돌아섰죠. 가자, 내일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리면 끝이야. 라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미희도 바닥에 침을 뱉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 냉큼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한참 동안 바닥에 밥알을 핥고 계셨죠. 혹시라도 감시하는 눈이 있을까봐 완벽한 치매 노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문 밖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움직임을 멈추셨어요. 앙상한 어깨를 들썩거리며 소리 없는 슬픈 오열을 조용히 토해내셨죠. 그 비참한 뒷모습에 정숙은 창틀을 부여잡고 숨죽여 함께 통곡했습니다.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다 찢어 죽일 겁니다. 라고 맹세했죠. 이제 더 이상 가엾고 힘없는 착한 둘째 며느리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시퍼런 칼을 품은 악기가 되어 저 악마들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을 거예요.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한의원의 박 원장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어머니를 살려내고 남편의 한을 풀 가장 끔찍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요양원 산길을 내려오는 정숙의 눈동자는 야차처럼 맹렬하게 타올랐어요.
모진 칼바람조차 정숙의 뜨거운 살기를 결코 식히지 못할 만큼 뜨거웠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정숙은 낡은 한의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박 원장님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정숙은 핏빛으로 얼룩진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내밀었죠. 원장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라며 오열했습니다. 어젯밤 지옥 같은 요양원에서 목격한 일들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박 원장은 피 묻은 쪽지를 받아들고 몹시 큰 충격에 빠졌죠.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삐뚤빼뚤하게 적힌 약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내 그의 주름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이 약은 치매 치료제가 절대 아니다. 원장님이 탄식했죠. 이건 멀쩡한 사람의 뇌를 망가뜨리는 독한 신경안정제야. 라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장기 복용하면 인지 능력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중증 치매 환자처럼 침을 흘리고 넋이 나가게 만드는 약이었죠. 아주버님 내외는 어머니를 서서히 바보로 만들며 죽이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약을 먹여 어머니의 맑은 정신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정숙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짓이었죠. 박 원장의 무서운 설명을 듣는 내내 정숙의 피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들은 남편 성운을 독살했던 그 악마 같은 수법을 또 썼습니다. 이번에는 늙은 어머니를 제물로 삼아 서서히 숨통을 조이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전화해서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추게 하마. 원장님이 나섰죠. 그는 다급하게 수화기를 들고 해당 요양원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료인의 자격으로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물을 바꾸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강 여사가 끔찍한 약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호히 경고했죠. 정숙은 두 손을 꽉 모아 쥐고 제발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낡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차갑고 절망적이었어요. 요양원 측은 악당이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차가운 방관자였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변경 불가합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주치의와 법적 보호자가 합의한 합법적인 처방입니다. 라고 못 박았죠. 환자의 생명보다 보호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훨씬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족의 권한 앞에서는 병원조차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일 뿐이었어요. 박 원장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 호소했지만 소용없는 메아리였죠. 간섭하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뚜루루 끊어진 전화기 소리에 정숙의 한 가닥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어요. 법적 보호자인 장남 성만의 이름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두꺼운 껍데기를 쓴 그 직함이 합법적인 감금의 덫이었어요. 가족이 환자를 고의로 학대해도 외부에서 합법적으로 도울 길이 막막했죠. 의료진은 그저 서류와 규정만 따를 뿐 숨은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합법을 완벽히 가장한 살인극 앞에서 정숙은 뼈저린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피나게 발버둥을 쳐도 절대 뚫을 수 없는 거대한 벽 같았죠. 이 차디찬 시스템의 허점이 힘없는 정숙을 더욱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박 원장마저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허탈하게 소파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수가 법적으로 당장 끌어내기는 정말 어렵겠다. 박 원장이 탄식했죠. 저 악마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요양원을 옮길 수 있어. 라며 절망했습니다. 그 말에 정숙의 심장이 바닥 끝까지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요. 내일 새벽이면
어머니가 불법 시설로 끌려간다는 끔찍한 사실이 떠올랐죠. 거기로 한번 넘어가면 영원히 어머니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은 무섭게 촉박한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답답함에 가슴을 퍽퍽 치던 정숙의 두 눈에서 서러운 눈물이 떨어졌죠. 눈앞이 캄캄해진 정숙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정숙은 이대로 주저앉아 원수들에게 얌전히 항복할 수는 절대 없었어요. 원장님, 당장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물었죠. 확실한 물증 없이 나섰다간 역고소만 당하고 끝난다. 박 원장이 만류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망을 가볍게 빠져나갈 거였어요. 오히려 힘없는 정숙을 무고죄로 몰아 차가운 감옥에 쳐넣을 괴물들이었죠. 합법적인 구조의 길이 모두 막혀버리자 짙은 절망감이 목을 콱 조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마저 남편처럼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게 뻔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숙의 붉게 충혈된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죠. 법이 악마를 보호한다면 법을 철저히 부숴버리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합법 안에서 살려달라 애원하는 짓은 완전히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원장님, 저놈들의 방식대로 아주 처참하게 박살을 내겠습니다. 선언했죠. 내일 새벽 놈들이 어머니를 빼돌릴 때 제가 직접 덮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악마들이 납치하는 그 끔찍한 현장을 기필코 세상에 까발릴 작정이었어요. 박 원장은 정숙의 서슬 퍼런 도끼에 놀라 하얗게 질린 입을 떡 벌렸죠. 이를 게 없는 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오직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복수만이 정숙의 얼어붙은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정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낡은 백반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일 새벽의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추스르려 했어요. 그런데 미닫이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죠. 최고급 정장을 쫙 빼입은 장남 성만이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식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그의 등장에 좁은 식당 안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죠. 성만은 화를 내거나 부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훨씬 섬뜩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공포가 왈칵 밀려왔죠. 성만은 주머니에서 새하얀 명품 손수건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식당 탁자의 먼지를 닦아내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호를 그리며 올라가는 모습이 뱀 같았죠. 재수 씨, 가게가 참 아담해서 아주 정감이 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그 윽박 지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고 극도로 정중한 존댓말을 썼죠.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에 정숙은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희롱하는 맹수처럼 여유가 넘쳐 흘렀어요. 사이코패스 같은 그 징그러운 미소에 등골이 오싹해졌죠. 정숙은 주방 카운터를 꽉 부여잡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긴 도대체 무슨 일로 찾아오신 겁니까? 라고 떨며 물었어요. 성만은 턱을 갠 채 무심한 듯 서늘한 눈동자로 바라보았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러 온 건데 참 서운하게 대하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퍼런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입술과 달리 눈빛은 시체처럼 죽어 있었죠. 우리 재수 씨가 끓여주는 찌개 맛이 참 일품이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기막힌 뻔뻔함에 정숙은 헛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과 마주한 듯 철저히 압도당했죠. 성만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재수 씨, 밤늦게 요양원에는 왜 자꾸 찾아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말했죠. 마치 철없는 동생을 타이르듯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장 입 닥치라는 경고였어요. 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재수 씨가 자꾸 헛소문을 내고 다니면 제가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나지막한 극존칭의 협박이 욕설보다 1000배는 무서웠어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목줄이 정숙의 숨통을 서서히 조였죠. 이어서 성만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전곡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박 원장 영감탱이도 몰래 만나셨더군요. 라고 했어요. 정숙은 숨이 헉 막히며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죠. 아주버님이 어젯밤부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습니다. 미행을 붙여 그림자처럼 쫓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된 듯한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이 밀려왔죠. 괜한 헛수고 그만하시고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법과 병원 모두 내 편이니 발버둥 치지 말라는 조롱이었어요. 거대한 바위벽에 짓눌린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성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좁은 주방에서 거대한 체구가 그녀를 압박했어요. 그는 정숙의 귓가로 몸을 숙이더니 나지막하게 속삭였죠. 우리 불쌍한 재수씨, 혼자서 참 많이 외롭고 힘드시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닿는 순간 뱀이 기어가는 듯 끔찍했어요. 이어서 그가 뱉은 말은 그야말로 사이코패스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걱정 마세요. 성훈이 외롭지 않게 곧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정중한 존댓말로 전하는 가장 잔혹한 살인 예고였어요. 남편을 죽였듯 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는 뜻이었죠. 정숙은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만은 쓰러진 정숙의 어깨를 다정하게 툭툭 두드려 주었어요. 그 살기 어린 손길에 온몸의 핏기가 하얗게 가시고 말았죠. 그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밥은 안 먹었지만 재수씨 수고비로 넉넉하게 놓고 갈게요. 라고 했어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짓밟는 끔찍하고 잔인한 모욕이었죠. 정숙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타일만 멍하니 긁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갈갈이 찢겨버린 기분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죠. 성만은 여유롭게 구두 굽소리를 내며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내일 새벽에 요양원 이사 가니까 푹 쉬세요. 라며 인사했어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죠.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진 정숙은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존댓말 속에 숨겨진 끔찍한 사리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덜덜 떨리던 정숙의 두 주먹에 다시 강한 힘이 들어갔죠. 이 지독한 공포는 오히려 정숙의 복수심을 단단하게 재련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굴복하여 개죽음을 당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내일 새벽의 결전에서 악마의 숨통을 완벽히 끊어버릴 작정이었죠. 정숙은 성만이 돌아가자마자 도끼를 품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긴급 후견인 변경 신청서를 냈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법적 보호자 권한부터 빼앗을 작정이었죠. 합법적인 덫에 갇혔다면 정면으로 그 덫을 부숴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네에는 아주 끔찍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내외가 먼저 선수를 쳐서 더러운 프레임을 씌운 것이죠. 식당 말아먹은 과부 재수 씨가 시어머니 돈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파렴치한 도둑년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정숙은 억울함에 피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꽉 깨물 수밖에 없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싸늘한 얼음장으로 변했습니다. 시댁 재산을 탐내는 독사라며 정숙을 대놓고 손가락질했어요. 남편 잡아먹더니 시어머니 돈까지 노린다고 쑥덕거렸죠.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슬금슬금 피하며 욕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조차 정숙이 지나가면 대놓고 소금을 뿌려댔어요. 순식간에 정숙은 돈에 환장한 천하의 몹쓸년이 되어버렸죠. 장남 부부는 뒤로 쏙 빠져서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불쌍한 재수 씨인데 돈에 눈이 멀어 저러니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 교묘하고 소름 돋는 거짓말에 모두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죠. 식당 문에는 누군가 붉은 레커로 심한 욕설을 마구 적어 놓았습니다. 돈에 미친 도둑년 당장 동네에서 나가라는 끔찍한 낙서였어요.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겨서 식당은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죠. 생계마저 위협받는 숨막히는 압박이 뱀처럼 목을 졸라왔습니다. 아주버님 내외는 물리적인 폭행 없이 일상을 철저히 파괴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려 정숙을 완벽하게 고립시켰죠.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아무도 정숙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진 핍박을 견뎌야만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었죠. 진짜 무서운 공포는 깊은 밤이 되자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낡은 단칸방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왔죠. 그리고는 현관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철컥철컥 돌려댔습니다.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정숙은 심장이 멎을 듯이 덜덜 떨었어요. 동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라는 환청이 귓가에 울렸죠.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침입자는 한참을 문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방 안에 불조차 켜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이불만 뒤집었었어요. 언제 문이 열리고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극도의 피말림이었죠. 다음 날 새벽에도 그 기괴한 문고리 소리는 정확히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친 숨소리까지 문틈 사이로 스멀스멀 새어들어왔어요. 날카로운 쇳조각으로 낡은 현관문을 북북 긁는 소리까지 났죠.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리카락이 쭉 뼛서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았지만 출동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CCTV도 없는 낡은 동네라서 범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별일 아니니 문 단속이나 잘하시라며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주버님 내외가 사주한 깡패들이 분명하게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법도 경찰도 지켜주지 않는 철저하고 무서운 사각지대에 버려졌죠. 외출을 할 때면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항상 뒤를 졸졸 따라붙었습니다. 골목길을 꺾을 때마다 위협적으로 엔진 소리를 내며 다가왔어요. 바짝 붙어서 치고 지나갈 듯 굴다가 조롱하듯 휑하니 사라졌죠. 언제 트럭에 치여 사고사로 위장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위기였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조차 지뢰처럼 무섭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매 순간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신경 쇠약에 걸린 정숙은 밥 한 숟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눈밑은 시퍼렇게 패였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피가 맺혔어요. 하지만 거울 속의 눈빛만은 오히려 도끼를 품고 더 번뜩였죠. 정숙은 부엌칼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외투 깊숙한 곳에 품었습니다. 밤마다 문고리가 돌아갈 때면 칼자루를 꽉 쥐고 문 앞을 지켰어요. 저 악마들이 쳐들어온다면 기필코 동기어지나리라 맹세했죠. 아주버님 내외에 뻔뻔한 낯짝이 떠오를 때면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아들 죽이고 시어머니 버린 자들이 감히 도둑으로 몰다니 기가 막혔어요. 그 뻔뻔한 짓거리를 생각하니 피눈물이 역류할 것만 같았죠. 이 지독한 그림자 테러는 정숙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치기를 바라며 교묘하게 목을 조르는 덫이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정숙의 분노는 시퍼런 서슬로 날카롭게 벼려졌죠. 시간은 무섭게 흘러 드디어 결전의 디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남 부부가 어머니를 산속으로 빼돌린다는 바로 그 새벽이었어요. 밤새 문고리를 돌려대던 발소리도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해졌죠. 아마도 요양원 이사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조용히 어루만졌어요. 여보, 당신의 억울한 원한을 기필코 갚아줄게. 라고 맹세했죠. 핏빛 쪽지를 가슴팍에 단단히 품고 신발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마침내 가엾은 둘째 며느리의 피비린내 나는 역습이 시작된 것이죠. 새벽에 서늘한 칼바람을 맞으며 정숙은 무거운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 원장님과 미리 약속한 장소로 숨죽여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동네를 벗어나는 내내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스산하게 흔들렸죠. 거대한 악마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정숙의 몸집이 너무 가냘팠습니다. 하지만 등 뒤를 노리는 그림자 테러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공포를 완벽히 집어삼켰죠. 그 시각 산속 요양원에도 불길한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숙은 교활한 덫을 뚫고 악마의 목줄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숨막히는 절정의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죠. 정숙은 여명이 밝기 전 다시 요양원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를 불법 시설로 빼돌리는 끔찍한 결전의 날이었어요. 숨죽여 복도 창문을 넘고 낡은 옷장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죠. 그런데 아주 이른 시각에 윗동서 미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희의 한 손에는 김이 피어나는 묵직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간호사도 없이 홀로 나타난 것이 무척 섬뜩했죠. 새벽의 서늘한 독방 공기가 일순간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미희의 도끼 어린 눈빛이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번뜩였죠. 미희는 짐승처럼 웅크린 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최근 정숙이 후견인 변경을 신청한 것이 몹시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늙은이가 진짜 미친 게 맞는지 의심을 품고 온 것이었죠. 그녀는 뾰족한 구두 굽으로 어머니의 등을 거칠게 툭툭 걷어찼습니다. 강 여사는 그 매서운 발길질에도 그저 해벌쭉 웃으며 벽만 긁었어요. 넋이 나간 듯 옹알이를 토해내는 모습이 영락없는 치매 노인이었죠. 하지만 의심이 많은 미인은 그 완벽한 연기를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며 소름 끼치는 끔찍한 시험을 준비했어요. 지켜보던 정숙의 쿵쾅거리는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았죠.
미희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 뚜껑을 천천히 돌려서 열었습니다. 병구멍을 빠져나온 짙은 수증기가 천장을 향해 맹렬히 피어올랐어요. 그 안에는 피부가 닿기만 해도 익어버릴 펄펄 끓는 물이 들어 있었죠. 지독한 소독약 냄새를 뚫고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올 정도였습니다. 미희는 그 끓는 물을 찻잔에 가득 따르며 잔혹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괴롭히는 거미처럼 어머니의 등 뒤로 성큼 다가갔죠. 옷장 뒤에 숨은 정숙은 직감적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고 핏기가 가시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어요. 당장 뛰쳐나가 찻잔을 빼앗고 싶지만 꾹 참아야만 했죠. 어머니, 날도 추운데 따뜻한 찬물 한 잔 드세요. 미희가 말했습니다. 존댓말을 썼지만 그 목소리에는 시퍼런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어요. 강 여사가 움찔하며 돌아보자 미희의 눈빛이 악마처럼 매섭게 빛났죠. 그녀는 찻잔을 확 기울여 어머니의 오른쪽 팔을 정조준했습니다. 그곳은 과거 심한 화상을 입어 깊고 흉측한 흉터가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끔찍하게 예민해서 살짝만 스쳐도 자지러지는 제일 약한 부위였죠. 미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펄펄 끓는 찬물을 부어버렸습니다. 허공을 가른 뜨거운 물줄기가 연약한 흉터 살갗으로 사정없이 쏟아졌어요. 숨이 턱 막히며 시간이 멈춘 듯 끔찍한 정적이 독방을 꽉 채웠죠. 뜨거운 물이 흉터에 닿는 순간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린 피부가 순식간에 벌겋게 익으며 끔찍한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누구라도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어야 마땅한 끔찍한 고통이었죠. 살이 익어가는 극심한 통증이 노인의 신경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옷장 뒤에서 지켜보던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헉 들이마셨어요. 너무나 잔혹한 끓는 물 고문에 심장이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죠.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며 당장 튀어나가 미희를 찢고 싶었습니다. 온몸에 핏물이 맹렬히 역류하며 터질 듯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뻗쳤어요. 어머니가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기를 속으로 애타게 기도했죠. 하지만 강 여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정신력을 발휘했습니다. 살이 벌겋게 익어 부풀어 오르는데도 비명 한마디 토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을 질질 흘리며 해벌쭉 웃는 얼굴을 완벽히 유지했죠. 고통에 움찔거리기는커녕 초점 없는 눈동자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바닥에 먼지를 핥으며 넉나간 미치광이 흉내를 냈어요.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비밀을 절대 들키지 않았죠. 뒤로 숨긴 반대쪽 손은 시멘트 바닥을 긁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 없는 처절한 사투는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복수를 향한 독한 집념이 만들어낸 무섭고도 슬픈 비극이었죠. 그 소름 끼치는 반응에 미희가 기겁하며 뒤로 흠칫 물러섰습니다. 화상을 입고도 실실 웃고만 있으니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이 늙은이 진짜 뇌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네. 라며 혀를 찼죠. 끓는 물을 맞고 짐승처럼 구는 꼴에 의심마저 싹 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요. 미희는 코를 쥐어 막고 빈 보온병을 거칠게 챙겨 들었죠. 이따가 산속 구덩이에 처박히면 아주 제격이겠어.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한 번 더 걷어차고는 미련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미희가 떠난 독방에는 다시금 무겁고 서늘한 정막만이 맴돌았죠.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정숙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바닥에 쓰러져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어요.
벌겋게 익어버린 얇은 팔뚝에서는 진물이 떨어지는 참혹한 상태였죠. 정숙은 치솟는 피눈물을 억누르려 자신의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물었는지 입술이 터지며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찢어지는 고통은 숫덩이가 된 심장의 아픔에 비할 수 없었죠. 어머니, 이 지독한 핏빛빚은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맹세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침내 결전의 붉은 태양이 서늘하고 매섭게 떠올랐어요. 악마들을 지옥으로 쳐넣을 응징의 시간이 기어코 다가온 것이었죠. 마침내 운명의 날 요양원의 아주 싸늘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만과 미인은 일찍부터 검은 승합차를 대기시키고 서둘렀어요. 어머니를 영원히 생매장할 끔찍한 불법 시설로 향하는 길이었죠. 강 여사는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낡은 휠체어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미인은 코를 쥐어막고 냄새가 더럽다며 신경질을 팍팍 냈어요. 짐짝처럼 휠체어를 거칠게 밀며 로비로 아주 급히 향하고 있었죠. 그 악마들의 얼굴에는 곧 재산을 독차지할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굳게 확신하며 비열하고 추악한 웃음을 흘렸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를 이 괴물들은 전혀 몰랐죠. 승합차 문을 열려던 찰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앞길을 거칠게 확 가로막았어요. 놀란 성만 부부의 뻔뻔한 표정이 일순간 하얗게 굳어버리고 말았죠. 경찰차 문이 열리고 핏기 없는 얼굴의 정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양옆에는 든든한 박 원장과 건장한 경찰관들이 떡 버티고 섰어요. 정숙의 두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무거운 서류가 꽉 쥐어져 있었죠. 그것은 성만의 법적 권한을 강제로 빼앗는 후견인 정지 결정문이었습니다. 정숙의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이 장남 부부를 향해 맹렬히 불을 뿜었어요. 마침내 가엾은 둘째 며느리의 피비린내 나는 통쾌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그때 휠체어에 축 늘어져 있던 강 여사의 손가락이 확 움찔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바보처럼 앓던 기괴한 소리가 일순간 딱 멎어버렸어요. 무거운 고개를 천천히 들어올린 어머니의 두 눈이 번쩍 빛을 뿜었죠. 흐리멍덩했던 미치광이의 텅 빈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원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한 맹수의 앙광이 무섭게 번뜩였어요. 성만과 미인은 어머니의 돌변한 눈빛을 보고 숨이 콱 막혀버리고 말았죠. 마치 무서운 저승사자를 마주한 것처럼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눈을 왜 그렇게 무섭게 뜨고 절 쳐다보시는 거예요? 미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공포스러운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강 여사는 앙상한 두 손으로 휠체어의 양쪽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3년 만에 제 발로 온전히 일어서기 위해 있는 힘껏 체중을 실었어요. 굳어있던 무릎 관절에서 뼈가 무참히 으스러지는 듯한 뚝뚝 소리가 났죠. 오랜 시간 걷지 못한 가느다란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몹시 후들거렸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창백해진 맨발이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을 딱 뒤졌어요. 육체의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졌지만 결단코 다시 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죠. 오히려 굽은 등뼈를 꼿꼿하게 세우며 거인처럼 위풍당당하게 우뚝 섰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치매 노인의 끔찍한 허물을 그 자리에서 완벽히 벗어던졌어요. 살이 익어버린 흉터 따위는 이 피 맺힌 복수심 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았죠. 꼿꼿이 선 어머니의 눈빛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아주 무섭게 빛났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과거의 매서운 권력자가 드디어 완벽하고 화려하게 부활했어요. 장남 성만을 향해 서리빨 같은 무서운 호통을 아주 벼락치듯 내리꽂았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진짜 미친 걸로 보이느냐? 라며 포효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정상적인 목소리에 모두가 그만 꽁꽁 얼어붙고 말았어요. 성만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현실에 입을 떡 벌리고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죠. 3년 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에 텅 빈 머릿속이 하얗게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페류나의 더러운 변명 따위가 이제 와서 통할 리가 전혀 만무했죠. 미희는 화들짝 놀라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찰싹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진짜 이러세요. 라며 뻔뻔하게 울먹였어요. 마지막까지 효부인 척하며 구역질이 쏠리는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려댔죠. 그 순간 강 여사의 앙상한 손이 아주 매섭게 서늘한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짝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미희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어요. 얼마나 뼈가 부서지게 후려쳤는지 미희의 입술이 찢어져 붉은 피가 줄줄 흘렀죠. 어머니의 두 눈에는 3년간 꾹꾹 억눌러온 피 맺힌 한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이 끔찍한 년아 라며 아주 살벌하게 호통을 쳤어요. 호랑이 같은 엄청난 분노의 기세에 악마 부부는 차가운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바닥에 고꾸라진 성만은 파르르 떨며 다급하게 경찰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교활한 잔머리를 아주 맹렬하게 굴려댔어요. 경찰 양반,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 자꾸 헛소리 하시는 겁니다. 라며 박박 우겼죠. 끝까지 정신병자로 몰려는 수작에 정숙이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죽음이 담긴 아주 낡고 해진 일기장이 단단히 들려 있었어요. 내 남편에게 독약 먹여 죽인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며 무섭게 쏘아붙였죠. 성만은 완벽히 숨겼던 살인죄가 까발려지자 그야말로 숨통이 콱 막히고 말았습니다. 흉악한 범행이 드디어 들통났다는 공포에 낯빛이 시퍼렇게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악마들이 겹겹이 쌓아 올린 견고한 철옹성이 마침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성만이 악을 쓰며 아주 흉하게 발악했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당장 콩밥을 먹이겠다며 끝까지 아주 추한 행태를 보였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낡은 품속 깊은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휙 꺼내 던졌죠. 그것은 장남이 재산을 횡령하고 동생을 독살한 아주 확실한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이놈아, 이 장부 지키려고 내가 똥물까지 썼다. 라며 호랑이처럼 크게 포효했어요. 피 묻은 장부가 매섭게 허공을 갈라 성만의 추악한 면상에 정통으로 내리꽂혔죠. 이제 악마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쥐구멍은 이 세상 어디에도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의 일격이 정숙의 억울한 가슴을 뻥 뚫어 주었어요. 마침내 짐승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진 두 여자의 완벽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성만은 바닥에 흩뿌려진 비자금 장부와 살인 교사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 여사가 정신을 놓은 척하며 3년간 몸속 깊숙이 기저귀 안쪽의 비닐로 겹겹이 싸서 목숨처럼 지켜온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걸 내가 어떻게... 성만이 비명을 지르며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미 역시 사들였던 독약의 구입 경로와 간호사 매수, 영수증이 정숙의 손에서 나오자 단단히 채워진 수갑의 차가운 감촉에 온몸을 발작하듯 떨었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파멸이자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매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성만은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 비싼 양복가랑이 사이로 누런 오줌이 흘러나와 바닥을 흥건히 적셨어요. 미 또한 헝클어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정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개처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들의 추악한 몰골을 차가운 시선으로 단 한 번 후쳤을 뿐 끝내 눈길을 거두었죠. 내 아들 죽이고 나까지 산채로 묻으려던 놈들을 내가 왜 살려두느냐. 어머니의 준엄한 선고와 함께 두 악마는 절규를 내지르며 경찰차 속으로 거칠게 처박혔습니다. 악인들이 떠난 요양원 마당에는 비로소 무겁고 더러웠던 공기가 거치고 맑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강 여사를 온 힘을 다해 부축했어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 여사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며느리의 거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른 큰아들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 자신을 위해 지옥을 건너온 이 가냘픈 여자가 진짜 내 자식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고부는 서로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3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뜨거운 눈물로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남편이자 둘째 아들이 잠든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듯 찾아온 서러운 발걸음이 아니라 당당하고 평온한 걸음이었죠. 정숙은 남편의 묘비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아주버님의 구속 기사가 실린 신문을 정성스레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지킬게. 정숙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강 여사도 아들의 묘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천을 떠돌던 남편의 억울한 넋이 비로소 따뜻한 바람이 되어 두 사람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화상 입은 팔에는 정숙이 매일 아침 정성껏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흉터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았죠. 정숙은 식당을 다시 정리해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하나둘씩 다시 찾아왔고 식당 안은 예전처럼 사람 사는 온기로 북적였어요. 강 여사는 이제 기저귀 대신 깨끗한 한복을 입고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건네는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문고리를 돌리던 기괴한 소음도 자신을 도둑으로 몰던 차가운 시선도 이제는 모두 예시하기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베개 밑에 칼을 숨기지 않았고 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죠. 두 사람은 저녁마다 마주 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연대로 맺어진 이들의 관계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졌어요.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도끼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숙은 가끔 거울을 보며 지옥 같았던 지난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었음을 깨닫죠. 악인들은 감옥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평생을 썩어갈 것이고
남겨진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천국을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무너진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이제 정숙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픈 핏발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산소 주변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정숙과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내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정숙이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다.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가 노을 지는 산자락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비로소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희망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눈부시게 밝아온다는 진리를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해냈죠. 누군가에게는 미친 노인과 과부 며느리의 이상한 동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파멸하고 선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명확한 정의가 이 작은 식당에서 매일같이 실현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이 쟁취해낸 최고의 축복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건너온 시간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그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달봄 사연이었습니다.